자, 앞 시간에 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계속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작업했던 부분들에 좀 약간 잘못 그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일단은 요거 스케치, 자, 우리 나사 구멍이었죠. 자, 나사 구멍 만들기 위한 스케치 부분을 일단 삭제하고 새롭게 스케치를 해서 새롭게 나사 구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스케치를 측면 잡아주고요. 이 측면 부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드릴점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나사를 뚫기 위한 점을 하나 생성했고요. 이 나사부에까지 거리값, 자, 이 구멍까지 거리값을 입력할 건데, 자, 전체 지름이 50이니까 절반 치수인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나사 구멍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나사 구멍에 대한 위치가 잡혔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방금 작업한 점을 기준으로 구멍을 실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 구멍은 자, 나사 구멍이죠. 자, 탭 구멍, 나사 구멍인데 위에 카운터보가 없는 시트가 없음, 즉 머리 모양이 없는 부분이고요. 스레드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리고 나사의 크기는 자, 나사에 대한 크기는 M4로 나와 있으니까 자, 호칭 지름 4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구멍에 대한 깊이를 입력하는데 나사가 만들어지는 방향은 기본값 방향이고, 그리고 끝부분은 나사의 그 드릴에 대한 끝부분은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나사 그 스레드 깊이죠. 나사 깊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서 구멍 깊이를 입력하는데 보통 구멍 깊이는 나사 깊이의 한 2에서 3 정도 더 크게 입력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사용자가 지정한 부분에 이렇게 나사 구멍이 생성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나사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4개, 그죠? 우리는 원형 패턴, 전체 4개로 원형 패턴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피처는 안쪽에 있는 구멍입니다. 두 번째, 회전축은 자, 회전축은 안쪽에 있는 이 원통면 잡아도 되고 여기 원통면 잡아도 되는데 전체 원통면을 잡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그 회전을 하기 위한 축을 선택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개수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나사 구멍이 이렇게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여기 이 부분입니까?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지지대, 즉 우리 리브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리브 형상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자, 리브 형상이 이 부분에는 이렇게 그죠? 리브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스케치 평면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에서 여기 측면 찍고 이 부분에 측면을 찍어서 중간 부분에 평면을 만들었고요.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하면은 이 중간 부분입니다. 자, 중간 부분에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픽 슬라이스 하기 전에 윗부분에 라운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작업 순서상.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방금 스케치한 부분은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리브 형상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위쪽 부분에 목각기를 먼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서리냐면은 예,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자, 이 두 군데 모서리에 모서리 값 만지는 값을 9, 이렇게 9를 입력해서 윗부분 모서리에 라운드를 먼저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리브를 생성하는 게 작업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확인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라운드 더 줘볼까요? 예를 들면 이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에도 라운드 값을 3, 이렇게 3이라는 값을 미리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반대쪽에는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일단 앞쪽 부분에만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눈에 그 보이는 대로 해서 못따기도 처리해 볼게요. 못따기 값은 1을 주고 어디에 여기 모서리에 못따기 1이 들어갑니다. 해서 못따기까지 처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리브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를 생성할 건데 리브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있나요? 있네요. 예. 그래서 스케치를 할 건데 어디다가 중간에다가 스케치를 할 거고 자, 중간이니까 F7번 그래픽 슬레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여기에 한 여기쯤 할까요? 여기쯤부터 선 하나 대충 그려놓고 자, 여기서 먼저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탄젠트 그죠? 그래서 선 찍고 원형 모서리 찍고 탄젠트 아까 우리 이 탄젠트 구간 때문에 윗부분에 라운드를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부터 여기 점까지의 그냥 거리값 자, 이 거리값을 도면을 보면은 3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3이라는 치수를 입력했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르기를 통해서 잘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라라. 이렇게 잘라 버리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리뷰에 대한 스케치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돌출 작업이 아닙니다. 돌출 작업이 아닌 리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리뷰 들어가서 어떤 리뷰냐면은 스케치 평면에 평행한 리뷰를 잡을 건데 프로파일은 방금 작업한 스케치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스케치를 선택했는데 혹시 리뷰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리뷰 생성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리뷰를 이렇게 생성할 거냐, 이렇게 생성할 거냐. 리뷰에 대한 생성 방향이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해볼게요. 취소하고요. 다시 리뷰를 만들 건데 두 번째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면서 스케치를 선택했습니다. 자, 리뷰 두께를 좀 키워볼게요. 리뷰 두께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냐, 저렇게 생성되냐? 왜 리뷰가 생성이 안 되죠? 리뷰가 왜 생성이 안 될까요? 자, 일단 취소했고요. 리뷰가 생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 부분 끝점 다 물렸고 예, 다시 리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다 맞는데요. 그죠? 프로파일은 이 선입니다. 그리고 자, 리뷰 두께 6 줬고요. 이 부분 현재 프로파일 연장 부분에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일단 리뷰 부분은 일단 조금 이따가 새로 한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리뷰가 그럼 아래쪽에 거 해볼게요. 일단 이 스케치 자, 이 스케치는 리뷰 스케치는 일단 삭제해버리고 다른 쪽부터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자, 리뷰를 하기 위한 스케치 평면 잡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F7번 그래픽 슬레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은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절단 모서리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단 모서리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선 하나 대충 그리고요. 자, 이 선에 대해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이 리브 선부터 여기 모서리까지 거리값이 나와 있는데 이 거리값 3으로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리브에 대한 선을 작성했고 스케치 마무리해서 요놈도 동일하게 리브 자, 동일하게 리브 세웁니다. 그래서 스케치 평면에 평행한데 프로파일은 이 선입니다. 자, 화살표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야, 지금은 리브가 생성되네요. 자, 이렇게 리브를 생성했거든요. 아마 앞쪽에 라운드 때문에 생성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취소를 하고 우리 앞전에 만들었던 목깎이. 자, 이 목깎이를 일단 삭제할게요. 자, 어떤 목깎이냐면은 여기 목깎이입니다. 안쪽 목깎이를 삭제해버리고 그냥 그 목깎이 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리브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케치 평면에 평행한데
프로파일은 이 스케치입니다. 두께는 6인데 화살표 반대 방향, 그죠? 여러분들이 반대 방향 버튼 누르면서 생성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하게 되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리뷰를 생성했고요. 자, 이제 이쪽입니까? 그죠? 이제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스케치를 중간 평면 잡았습니다. 그리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했고요. 그리고 뭐 절단 모서리는 뭐 지금 안 하겠습니다. 절단 모서리 안 하고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대충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리브가 생성이 될 건데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탄젠트, 자 접선이죠. 접선해 가지고 이 모서리와 지금 그러면 절단 모서리 해야겠네요. 절단 모서리 한 다음에 탄젠트 하겠습니다. 이 선과 요거는 탄젠트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일치.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봤을 때 일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선이랑 이 점은 일치되어라 라고 됐고, 자, 추가적인 치수를 마저 입력합니다. 이 선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3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로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이 딱 이 그림이거든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자, 리브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평면에 평행한 리브, 프로파일은 이선되고요. 화살표 반대 방향. 요거는 리브가 요거는 아마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요건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새롭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윗부분에도 리브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예, 잘 생성이 안 되네요. 요거 제가 따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스케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했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만들어진 형상을 반대쪽 부분에 그죠? 반대쪽 부분에 우리는 대칭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대칭 복사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볼까요? 돌출 5번 아니고 돌출 8번. 자 돌출 8번 기둥 세운 거, 돌출 9번 뚫은 거, 그죠? 구멍 뚫은 거, 그리고 이 구멍은 나사 구멍의 원형 패턴, 예, 그리고 예, 못따기까지, 그리고 리브까지 이런 부분들 한꺼번에 대칭 복사를 해서 반대쪽에 같이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대칭 복사입니까? 예, 대칭 미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거 미러 할 거냐면은 아까 보셨던 돌출 8번, 돌출 9번, 그리고 구멍, 그리고 원형 패턴, 그리고 못 깎기는 아니고요. 못 따기, 그리고 리브까지 사용자가 복사시킬 형상을 쭉 선택한 다음에 미러 평면은 어떤 평면입니까? 그렇죠. 이 평면입니다. 하게 되면은 반대쪽에 동일하게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복사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은 윗부분입니까? 윗부분에 그 원기둥인가요? 윗부분에 원기둥 하나 들어가는데 그 원기둥은 바닥이죠. 이 바닥부터 해서 10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또 평면, 자, 그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그래서 사용자가 기준되는 평면 선택했고 화살표 반대 방향 마이너스 105. 자, 이렇게 105라는 치수 주게 되면은 윗부분에 새로운 평면이 하나 생성됩니다. OK 누르면 평면 생성됐고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평면에는 파란색 평면이 있고 붉은색 평면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파란색은 마이너스 방향, 뭐 붉은색은 플러스 방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평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법선 반전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 있고요. 윗부분에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할 부분은 윗부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원 하나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 길이가 얼마니까
전체 가로 길이의 절반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전체 세로 치수가 얼마니까 전체 세로 치수의 절반 값을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원에 대한 원 지름 값을 입력하게 되면 윗부분에 이러한 원기둥 형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스케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다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돌출해 볼까요? 돌출하는데 어떻게? 자, 지금은 화살표 반대쪽으로 얼마만큼, 여기서는 뭐 다음까지 할까요? 다음까지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별도의 거리값을 주지 않더라도 형상 다음까지 지금은 결합되게 옵션을 잡았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윗부분에 이렇게 원기둥 하나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안쪽에 나사 구멍이 생성됩니다. 그죠? 안쪽에 나사 구멍 생성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은, 나사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케치에서 윗면 잡아주고요. 스케치할 부분은 윗면입니다. 그리고 나사 작업하기 위해서는 점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점을 클릭해서 생성했고요. 스케치 마무리하면 윗부분에 점이 생성되었고,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 작업을 실행합니다. 자, 구멍인데 어떤 구멍? 지금은 탭 구멍, 그리고 머리 부분은 없는 모양이고요. ISO 메트릭 프로파일의 나사 지름은 M8, 자, 나사의 호칭 지름은 8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깊이의 나사가 만들어져라 라고 된 다음에, 자, 나사 깊이는 어차피 윗부분만 나사가 생성되니까 값을 크게 줘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줘도 되니까 OK 누르면은 위에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바닥까지 이렇게 나사 구멍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력됐고, 추가적으로 안쪽에 라운드 안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깥쪽에는 라운드가 들어갔는데 안쪽에 라운드가 없으니까 라운드를, 예, 볼까요? 라운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 그리고 이 모서리에, 자, 나사의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안쪽 부분에 라운드까지 적용된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라운드를 쭉 입력을 해주면은 아마 첫 번째 모델에 대한 작업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하고 여기에 라운드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나요? 일단은 적용했고, 또 어디 라운드 들어갑니까? 지금 보니까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랑 그리고 이 부분, 예, 바닥 리브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기 리브 들어간 부분, 여기 리브 들어간 부분에 라운드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 바닥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면 되겠나요? 자, 여기랑 여기, 예, 그리고 반대쪽에도 여기랑 여기에 라운드를 일단은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 테두리에 라운드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모양으로 일단은 첫 번째 모델이, 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완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 뭐 그죠, 작업 평면, 생성된 작업 평면들은 전부 다 가시성으로 이렇게 화면상에 나오지 않게끔 가시성을 꺼주면은, 예, 꺼주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첫 번째 형상이 완성되었으니까 이 형상을 작업하신 다음에 그대로 저장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형상 작업 다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형상 바로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형상도 동일하게 그죠,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pt 그리고 작성을 누를 건데, 두 번째 형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커버 형상이니까 회전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치, 자, 스케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뭐 XY 평면이 그릴까요? XY 평면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선 그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꺾였다가
내려왔다가 옆으로 꺾였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일단 바깥쪽에 있는 스케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요게 다 되었다 그러면 치수 입력을 좀 해볼까요? 자, 치수는 도면에 주어진 치수대로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전체가 64니까 절반인 32를 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이번에는 전체 지름이 얼마니까 반지름 치수.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폭도 입력을 하고 전체 길이 값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일단 바깥쪽에 있는 스케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회전 작업을 해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안쪽에 뭐 또 다른 스케치 형상이 있다 그러면 안쪽에도 동일하게 뭐 이런 모양으로 스케치를 사용자가 추가해서 작업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 자르게 볼까요? 요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자 그리고 치수 기입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은 얘가 5로 나와 있나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5입니다. 보통 5로 작업을 많이 안 하는데 일단은 뭐 도면에 5 나와 있으니까 도면 치수대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거리가 얼마 나와 있네요. 다음은 지름 치수입니까? 예, 여기 중심부터 안쪽에 있는 이 선까지 자, 절반 치수, 그죠? 지름 치수의 절반.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사용자가 치수를 주는데 전체 지름값에 반지름 반반 그렸으니까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전체 지름이 얼마냐면은 전체 지름이 34인데 우리는 절반만 그렸기 때문에 치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 앞부분. 자, 이 앞부분에는 나중에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30도 못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선 하나를 대충 그려놓고 치수 입력할까요? 이 선하고 이 선은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각도는 30도에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보통 폭의 10분의 1 정도 주니까는 0.5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폭이라고 하게 되면 이 치수죠. 5. 그죠? 이 전체 치수가 얘부터 얘까지 전체 치수가 5니까 못하게는 이 값에 10분의 1 값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 못하기까지 처리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했고 물론 이 부분에는 또 라운드 필렛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바로 필렛 3차원에서 필렛 줘도 되는데 2차원에서 필렛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필렛 처리 3을 할 건데 이 선 찍고 이 선 찍어서 이렇게 필렛 처리도 스케치에서 필렛을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케치에서 필요한 치수들, 모양들 일단 입력해 놓고 물론 윗부분에도 필렛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아무튼 지금과 같이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자, 방금 작업한 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는 회전 기능입니다. 회전 실행하신 다음에 회전이 이루어질 프로파일은 위에 거죠. 요 위에 거. 그래서 프로파일은 위에 겁니다. 클릭. 그리고 회전축. 자, 회전축은 어떤 거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선입니다. 축을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단면 형상이 이렇게 회전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구멍 생성하고 라운드 생성하고 또는 추가적인 뒷면에 못따기 같은 처리도 같이 활용을 해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고 빠르고 정확하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그 카운터 보호가 들어갈 구멍, 그죠? 카운터 보호 구멍 생성해 볼까요? 자, 그러면 구멍을 생성할 거니까는 사용자는 포인트, 자, 저만을 적을게요. 스케치에서 스케치 작업할 측면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만, 그죠? 원점 기준에서 수평 방향으로 점 하나 대충 찍어 놓고 이 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는데, 치수는 아까 우리 첫 번째 1번 형상 만들었을 때 그 치수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름의 반만 그렸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포인트하고 위치를 잡았다 그러면,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구멍을 작업하기 위한 위치까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예, 이제 요거에 대한 다음 사항은 다음 시간에 같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도 마무리를 할게요.